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불발됐습니다.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송민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 25일까지 치러야 했던 잔금은 2,743억 원. 하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 예치에 실패하면서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기한 내 인수 잔금을 치르는 것을 전제로 투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한을 넘긴 26일 이후 곧바로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에디슨 모터스 측은 쌍용차의 상장 유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4월 1일부터 공고된 관계인 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 계약서를 한다면요. 4월 1일이 관계인 집회 기일이 있고 그러면 관계인 집회 기일 5영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 잔금 납부일이 맞아요. 저희가 그 전에 이미 관계인 집회 기일 연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판단 하에 잔금 기일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던 거고. 에디슨 모터스 측은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이후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사유가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 잔금 미납이었던 만큼 계약금 305억 원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 인수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에디슨 모터스의 주가는 하한가인 12,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이 쌍용차 매각이 삐걱대고 있다 이런 얘기 앞서서 이제 임 기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고됐던 결과였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에디슨 측이 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선언할 당시부터 이 업계 반응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아까 앵커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예. 단순히 연매출 차이만 봐도 30배를 훌쩍 넘어 수준이고요. 결정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인수 무산으로 이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쌍용차 부채 7천억 원의 경영 정상화와 미래 투자 자금까지 더하면 1조 5천억 원가량 예상됐는데 에디슨이 인수 자금으로 써낸 게 고작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예. 또 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낼 것이냐. 이 재무적 투자자, 즉 이 사모펀드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인수 이후에 유상증자의 또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 심지어 쌍용차 평택 공장 부지를 팔아서 조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채권단은 물론이고 쌍용차 노조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마저도 함께 하기로 한 이 사모펀드 키스톤 P가 인수 컨소시엄에서 탈퇴했고요. 또 다른 사모펀드인 KCGI도 사실상 발을 빼면서 당초 제시한 자금 조달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난해 한영회계 법인인가요? 이 쌍용차를 존속시키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법원에다가 보고서를 낸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인수전 참여자들이 이탈하는 모습 자체가 대체로 좀 존속하는 것보다는 청산하는 게 낫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무산에 대해서 쌍용차 내부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새로운 인수 후보들 찾아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밟겠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 지난해 6월 매각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전에 이 석 달 뒤에 내놓을 예정인 이 전기차 제200을 비롯해서 불투명했던 이 친환경차 산업이 좀 더 이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수출이나 이 중국, 사우디 업체들과의 협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출고 물량만 현재 13,000대 가량 되니까 반도체나 이런 부품 수급만 잘 되면은 생산 라인을 2교대로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매각하면 잘 될 거다. 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어디까지나 이건 쌍용차 내부의 주장인 것 같고요. 예. 쌍용차 인수에 이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가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서 지난 인수 전에 이제 그나마 좀 자금력이 좀 된다는 SM그룹이 이제 물류회사인 SM그룹이 깜짝 등장하면서 유력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예. 금세 포기를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 쌍용차의 강점은 뭐니 해도 이 디젤 SUV나 픽업 트럭 같은 건데
지금 이 완성차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동차 업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전기차인데 쌍용차는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기술도 설비도 거의 전무하다는 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 그럼 이제 다른 완성차 회사의 차량을 위탁 생산한 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걸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쌍용차가 위탁 생산 업체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이 광주형 일자리 수준으로 직원 연봉도 깎고 직원 수도 줄여야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쌍용차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완전 고용 승계거든요. 요약하자면은 이 경쟁력 있는 주인을 찾기도 또 위탁업으로 전환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청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코앞입니다. 앞으로 쌍용차 문제 어떻게 처리가 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이 쌍용차 문제를 쉽게 다룰 수 못하는 게 임직원 수가 5천 명 됩니다. 여기 예. 딸린 이제 부품 업체까지 하면은 그 쌍용차로 인한 어떤 전후방으로 식구들이 어마어마한데 예. 다시 말하자면 이건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거란 얘기고요. 또 하나가 이 최근 르노 삼성차가 사명에서 삼성차를 뗐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내 완성차 회사는 이제 현대차 그룹과 쌍용차 두 개가 남았는데 이 현대차 그룹의 독점을 견제하고 또 요즘 이제 인기인 이 수입차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을 유지를 하려면은 그래도 이 쌍용차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되게 높거든요. 예. 이 후보 시절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쌍용차 관련 발언은 없지만 쌍용차의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 정권 초기부터 쌍용차 청산에 서두를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 쌍용차 주채권자가 이 국책은행의 산업은행인 만큼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새 정부 기조가 노동 유연화 이런 쪽을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아마도 좀 강력한 구조조정 같은 걸 좀 수반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쌍용차 참 안타까운 마음을 좀 담아서 쌍용차 주인 찾기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유튜브 제목을 달고 해시태그는 쌍용차 에디슨 인수무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